자,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3, 4 합쳐가지고 이제 유형 5 중요합니다. 문제수가 많죠. 딴 유형은 4개씩 뿐이지만 여기는 이제 6개나 나와 있으니까. 자, 필기를 거기 박스 위에다가 하나를 해두시고 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이 문제의 핵심 구조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요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지금 315번 문제를 살짝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기계가 있고 B 기계가 있어. 그래서 물건을 생산을 해.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구조가 문제가 어떻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 구조를 이해해봐. A 기계에서도 물건이 나와. B 기계에서도 물건이 나와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A 기계도 사실 불량품이 있을 수 있고요. B 기계도 불량품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나가던 사장님이 우리 윤서 사장님이 지나가다 물건을 하나 집었어. 딱. 근데 불량이야.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A에서 나온 거야? B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 거야. 다시 문제의 구조를 얘기해 줄게. A 기계에서도 물건이 생산돼 나오고 B 기계에서도 생산돼서 물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량품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불량이 생길 수 있는데 사장님이 물건을 하나 집어봤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이 불량품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R이 그러니까 불량품인 거죠.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 또는 불량품이 나왔다는 자체가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 또는 B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 합쳐야 일단 불량품이 나온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묻는 게 이게 A 기계에서 나왔을 불량 이거죠. 요 말이 바로 불량품이라고 말한다면 불량품이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인 경우 B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확률 그럼 불량품이 나올 전체 확률 중에 A 기계에서 나온 불량 확률 그런 문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315번 문제를 같이 읽어봐봐. A 공장, B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한다. 그런데 A 공장에서 전체 물건의 40%를 생산을 하고 B 기계에서는 60% 물건을 생산한다. 아까 수시정시 퍼센트 낸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요 A 기계가 물건을 생산할 때 불량률이 5%입니다. 불량 확률이 5%예요.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때 불량 확률은 3%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제 상황이야 이게.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라고 전 콤마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전체를 여기다 쓰고 그 중에 그 물건이 A 공장에서 발생했을 확률 A 기계에서 불량 나온 거를 써달라는 얘기니까 똑같이 이 구조예요. 자, 그러면 A 기계에서 나온 불량 확률 쓸게. 일단 생산 자체를 40%를 생산하는데 그 중의 5%가 불량품이니까 요게 A 기계에서 불량 나올 확률인 거예요. 또는 불량이라는 건 B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B 기계는 전체의 60%를 생산하는데 그 중의 3%가 불량인 거예요. 그럼 분모를 쓴 게 뭐냐면 일단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거죠. 근데 그 중에 A 기계에서 나온 불량 확률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 얹어서 쓰면 됩니다. 이게 A 기계에서 나온 불량입니다. 계산은 100은 다 똑같으니까 없애버리시고 0 하나 0 하나 0 하나 다 지워버리면 20 18 분의 20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8분의 20, 그러니까 19분의 10. 얘가 바로 A기계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확률인 거지. 그냥 A기계에서 불량 날 확률은 그냥 이거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불량품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RA 더하기 RB분의 RA라는 그 문제 형태 구조를 표시해 준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317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17번 필통 A. 네, 필통 A에는 빨간 볼펜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볼펜이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필통 B에는 빨간 볼펜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볼펜도 3개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을 준 거고요. 자, 이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볼게요. 임의로 필통 하나를 택하여,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지만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가 있으면 택할 확률도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이, A 필통이 선택될 확률 자체가 2분의 1인 거죠. 어쨌든 그 임의로 하나를 택해서 그 중에 2개의 볼펜을 꺼냈을 때, 그냥 꺼냈을 때가 아니야. 꺼낼 때 빨간 볼펜이 하나, 파란 볼펜이 하나가 나왔을 때까지가 콤마죠. 자, 다시 그냥 택해서 뽑은 게 아니고 뽑아서 빨간 거 하나랑 파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전제야. 그러면 결국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필통에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나왔을 때 플러스 B 필통에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나왔을 때니까 이걸 적어주시고 콤마 뒤를 읽어봤더니 그것이 필통 B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필통 B에서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나왔을 때를 올렸으면 된다. 라는 구조야. 그럼 한번 실제 써볼게요. 자, 그럼 분모를 한번 나올게. A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 나면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를 뽑냐면 2개를 뽑는 거죠.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건데 빨강 하나랑 파랑 하나니까 2개 중에 하나가 뽑히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가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지금 말로 읽으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려고 해봐봐. 다시요. A 주머니가 A 필통이 선택이 됐고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하나하나 나왔다니까 2개 중에 하나가 나왔고 4개 중에 하나가 나온 거. 여기까지 쓴 게 뭐냐면 A 필통이 선택이 되어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를 뽑을 확률입니다. 또는 빨강 하나, 파랑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B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 역시 전체가 6개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하는데 빨강 하나, 파랑 하나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빨강이니까 뽑히고 또 파란 것도 3개가 있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총 2개를 뽑는 거죠. 요게 B 필통이 선택이 됐고 그때 파랑 하나랑 빨강 하나가 뽑힐 확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중에 B에서 나왔을 거,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분자에 올렸으면 된다. 이럼 이제 B에서 전체 파랑 하나, 빨강 하나 뽑힌 거 가운데 그 중에서 B에서 뽑힌 거 RA 더하기 RB분의 RB 이런 걸로 쓴 거다. 자, 계산은 2분의 1, 2분의 1 다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사실 계산상에 2분의 1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상관은 없겠죠, 사실은. 그리고 6C2도 다 똑같으니까 날려버릴게요. 그렇다면 2C1, 4C1이니까 2 곱하기 4, 8 3 곱하기 3, 9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3, 9 이렇게 되어서 17분의 9로 적을 수 있다.
자, 문제 구조가 조금 들어와요. 읽었을 때 상황이 이거를 전제로 보고 그 중에 어떤 거라고 쓰는 과정이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그럼 퀴즈 하나 내볼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우리 건이는 가끔 우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이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그런 경우 있잖아. 비 올 때는 쓰고 왔는데 학교에 두고 갔다가 비가 그쳐가지고 나갈 때는 비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우산을 생각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확률을 아예 5분의 1로 지정해줬어요. 자,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줄게. 잘 들어. 이제 비가 와서 학교에 우산을 쓰고 간 거야. 자, 학교 끝나고 어울리지 않게 도서관을 갔습니다.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깨어나다 하고선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볼펜 한 자루 하고 빨간 거 파란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요게 답니다. 상황은. 자, 그런데 집에 왔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왔어. 우산 어디 갔어?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집에 왔더니 우산이 내 손에 없었다.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었다. 근데 이 우산을 어디서 잃어버렸냐 이거야. 우산이 없었을 때 이거를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풀어보세요. 자, 그럼 사실 잃어버릴 수 있는 데가 학교에서 두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도서관에서 두고 나왔을 수도 있고, 집에서 두고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분의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으니까 RC가 되겠죠. 구조는 이런 구조임을 얘기해 준 거야. 자, 시작. 막 구해봤더니 선생님 5분의 1 나왔어요. 잘못 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5분의 1. 선생님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이라면서. 그 문방구에서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 아니에요? 아니라고. 잘 생각해. 딱 1분 안에 합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전달할게요. 통상적으로 건이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인데 비가 와서 이제 학교에 우산 들고 갔어.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들려서 왔는데 집에 와보니 우산이 없었어. 헐, 이거 어디서 잊어먹은 거지? 했을 때 문방구에다가 두고 왔을 확률,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너네들은 분모에다가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플러스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플러스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분의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 지금 떠먹여줬어. 계산만 하면 돼. 그런데도 계속 5분의 1 나와요. 안 나온다고 5분의 1 아니라고. 5분의 1 나온 사람의 계산 예를 보여줄게.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이고요.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이고요. 문방구에서 5분의 1 이렇게 막 쓰면서 쓴 애들 3분의 1 나온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쓴 애들 3분의 1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야. 네. 자,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너네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내가 이 힌트를 주면 사실은 전부 다 금방 풀어요. 그래서 그 힌트는 30초 후에 투척하겠습니다. 넌 나왔지? 네. 네가 나온 답은 얼마야? 61분의 16. 61분의 16이랍니다. 난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나도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딴 거 나온 사람은 또 얘기해 보세요. 성주는 얼마? 네? 저는 편의점에서 새로 사요. 뭐 이런데 그런 거 말고요. 잃어버려서 확률을 구하시라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저쪽 뒤에 가서 레벨 업 문제 뒤에 거기에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61분의 16 요 답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지금 뭐 암산으로 계산이 안 돼서. 너는 얼마 나오냐? 저요? 네. 47분의 47분의 12? 12. 오, 이건 일단
뭔가 보였습니다. 또 딴 의견도 있나요? 이게 이거 같아. 그러면 약속대로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힌트 투척합니다.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그냥 5분의 1이 맞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센다면 학교에서는 잘 들고 나왔는데 도서관에서는 놓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어. 그 경우죠. 그러면 학교에서 들고 나왔을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고 곱하기 도서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인 거죠. 이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문방구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학교에서 5분의 4 도서관에서도 5분의 4 잘 들고 나왔다는 뜻이야. 그런 다음에 문방구에서 5분의 1인 거죠. 됐나요? 이제 계산해서 요 나온 답 중에 답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나도 쓸게요 이제. 자, 계산은 학교에서는 그냥 그대로 처음이니까 5분의 1 확률로 잃어버렸을 수 있고 그 다음 도서관에서 잃어버렸다면 학교에서는 잘 들고 나와서 도서관에서 잃어버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방구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잘 들고 나왔어. 도서관에서도 잘 들고 나왔어. 그런 다음에 문방구에서 잃어버린 거고 그러면 RA 더하기 RB 더하기 RC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문방구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올려 쓰라고. 요만큼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럼 125로 만약에 통분을 한다 치면 요거는 125니까 25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5가 곱해지니까 2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죠. 분의 125분의 16. 그럼 결국 125 지워지면 요거 3개 더하니까 25, 26. 25하고 36, 61 맞고요. 16 맞으니까 요게 됩니다.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이게 더 붙어 있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RA, RB, RC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어떤 한 놈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조건부 확률에서의 내용인 거야. 자, 됐든지 됐어요. 이제 어려운 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아까 했던 독립 또는 독립이 아님 이런 걸 판단하거나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내신이라면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이 학교 이제 딱 갔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학교 교과서, 확통 교과서는 무엇을 사용하니?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능 특강으로 확통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 두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그 두 가지는 생각했다가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학교는 교과서만 가지고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 확통만 그 수능 특강만 가지고 해주는 학교도 있어. 대신 시험은 교과서에서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나중에 이제 교과서 출판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학년 교과서 받진 않았죠. 자, 좋아요. 그러면 그 유형 6번으로 갈게요. 얘는 아주 단순해. 하나만 잘 기억하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라면 봤을 필요 없죠. A와 B가 독립이라면 요게 되는 거야. 말로 A와 B가 독립이라고 써 있으면 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이게 독립 두 개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도 요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걸 하나 보여줄게요. 321번 문제를 봐봐. 아니 쉬워 이건. 얘만 잘 사용하면 돼. 321번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근데 A라는 사건은 뭐냐면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대. 그러니까 결국은 1, 3, 5, 7, 9, 11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 B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니까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 C입니다. 소수니까 2, 3, 5,
7, 11 여기까지 적히겠죠. 이제 ABC 사건을 정해줬어. 자,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말해. 이렇게 된 거야.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야 아니야?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 빨리 요거를 구해서 확인하는 거야. 자, 먼저 PA부터 미리 구해놓을게요. PA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12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B 확률도 적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12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니까 12분의 4,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사건의 확률도 적어둘게. 12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2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그러면 A와 B는 구해놨으니까 나는 뭐를 구해서? 요거를 구해서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으냐 안 같으냐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P, A 곱사건 B를 찾을게요. 자, 그럼 A와 B의 공통을 찾으시라고 요거 2개인가요? 2개니까 12분의 2니까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럼 PA랑 PB 곱한 거하고 얘랑 같으냐고. 같지? PA 곱하기 PB하고 PA 곱사건 B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이 얘기야. 같잖아. 이거 2개 곱한 게 6분의 1이고 얘도 6분의 1이니까. 따라서 A와 B는 독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으니까. 독립입니다. 니은 한 번 더 해볼게. 니은은 B와 C가 독립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 2개 곱한 거 하고 P, B 교집합 C에 해당되는 확률. 그러면 B하고 C랑 공통 찾아보니까 3 없네요. 3 하나네. 그럼 12분의 1인 거죠? 네. 그럼 이거 2개 곱한 게 12분의 1이 됐냐 이 얘기야. 안 되지. 그러면 독립이 아닌 겁니다. 종속인 거예요. 다음 디귿 A와 C와 A. 그러니까 이제 이거 2개 곱한 거하고 C하고 A 교사건, 교집합 요거에 대한 확률. 그럼 C하고 A랑 공통을 찾아보니까 3 하나 있고요. 5 하나 있고 7도 있고 11도 있네. 4개네. 그럼 12분의 4니까 3분의 1 확률이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얘랑 곱하면 얼마야? 24분의 5. 얘는 3분의 1. 같지가 않죠? 그럼 A와 C는 독립이 아닌 겁니다. 종속이에요. 그래서 얘만 A와 B 사이만 독립이라고 말하면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확률 구하고 이거 확률 구하고 요거 교집합 확률 구한 다음에 요 2개 곱한 거랑 같아 안 같아 이것만 보면 된다고. 그게 판단 기준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형 6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별표로 하나만 쳐두시면 되는데 요거 아직 3점으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냥 집합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공짜야. 324번을 예로 들어볼게. 지금 A와 B가 독립이고 써있지? 그러면 그냥 독립이고 읽고 끝내지 말고 독립이고를 보는 순간 너네들은 요거가 성립합니다 라고 써놓는 거야. A와 B가 독립이고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거라고 읽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PA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3분의 2다. 자, 이제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PB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야. 요거를 보는 순간 빨리 PA 합사건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걸 쓰는 건 너무 당연하게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옮겨 적을게. A 합집합 B의 확률은 3분의 2라고 이미 알려줬어. PA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PB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아까 독립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다 이 내용이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PA가 2분의 1로 알려졌기 때문에 빼기 2분의 1 PB 이렇게 쓰면 끝난 거죠. 그럼 PB 빼기 2분의 1 PB니까 2분의 1 PB 이렇게 된 거고, 요 2분의 1은 이항시켜서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빼면 되니까 6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럼 PB를 구하려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PB는 2를 곱했더니 3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 얘기와 이 얘기를, 또는 여기 막 여집합 붙어 있는 거 있어도 아까랑 똑같이 집합 개념으로 잘 생각하시면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거.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326번을 풀어볼게요. 지금 설명이 빠른 거 아니지? 괜찮지? 326번.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고 이렇게 자꾸 낸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또 요거를 적용하겠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만큼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A 합집합 B 요만큼이 4분의 3. 이럴 때 알고 싶은 건 PA 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뭘 쓰라는 얘기냐? PA 합사건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이미 아까 해봤지만 요거가 나왔으니까 요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하시라. 자, 그러면 사실은 이거 4분의 3인 거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 정보가 없는데, 그럼 얘를 활용해야죠. 요거 아까 해봤으니까 조금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기억을 해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 부분이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PA 빼기 교집합 부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PA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림 봤어? 여기가 요 빗금친 부분인데 A에서 요 A 교집합 B 부분을 잘라낸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시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PA 빼기 PA 교집합 B가 4분의 1이라고 준 건데, 역시 독립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 PA 교집합 B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관계야.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PA 합집합 B는 4분의 3이라고 알려줬고, PA 몰라, PB 몰라. 그럼 PA 곱하기 PB를 PA 빼기 4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빼기 PA 곱하기 PB를 요거 이제 이항만 한 거예요, 서로. PA 빼기 4분의 1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쓰는 순간 PA랑 마이너스 PA가 죽기 때문에 4분의 3은 PB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써놓은 거라서 PB 값은 그냥 찾을 수 있다. 이게 PA도 모르지만 사라지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PB는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니까 2분의 1 확률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요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한다야.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조건부 확률로부터 곱셈 정리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할게요. 요거 중요해. 두 번째 주제는. 요거 나중 가면 요거 두 번째 주제 배운 다음에 통계 가서도 그 내용을 사용해야 돼. 정빈이는 이항분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통계할 때 얘기를 합시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통계에 가서 이항분포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연계성까지 생각하시고 잘 보시기 바래. 자, 내용 정리해 줄게. 나중에 이건 캡처해 둘 테니까 필기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제목은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이라는 제목이에요. 거기 니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형 8번입니다. 역시 문제가 많죠.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 유형 집중적으로 잘 봐주셔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유형이라면 유형 5와 유형 8인 거야.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선생님 독립시행이 뭐예요? 가 중요한 거죠. 문제를 읽어보고 이게 독립시행에 의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면 독립시행이 뭔가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몇 번이고 반복 시행이 가능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졌다던가 이런 것처럼 하고 싶으면 체력이 딸려서 못해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 할 때마다 이미 일정한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 시행할 때마다 일정한 확률이라는 게 이미 있는 상태. 그러면 딱 그냥 맞는 게 주사위 던지기죠. 주사위 한 번 던졌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인 거지. 오케이? 두 번째 던졌어. 시행을 두 번째 했어. 1 나올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인 거예요. 물론 6번 던진다고 그 중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확률이니까. 근데 6억 번을 던지면 1억 번에 가까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어쨌든 요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거면 전부 다 그냥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뭘 던져서 뭐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 일정한 확률이 정해졌다는 건 또 그런 것도 돼. 어떤 사격 선수가 한 번 총을 쐈을 때 관역에 맞출 확률이 0.7이다. 그러면 사격 선수가 명중할 확률을 10분의 7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 이미 확률을 알려준 거죠. 또는 어떤 선수의 자유투 확률이 0.8이야. 이것도 확률을 이미 지정해 준 거예요. 일정한 확률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가능하고 이미 확률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시행들에 대한 개념. 또는 통화를 산에서 깊은 산 속에서 하는데 3번에 한 번 걸로 통화가 되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그 일정한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독립시행 같은 거야. 전화 통화는 계속 할 수 있잖아. 근데 할 때마다 통화될 확률이 3분의 1에 해당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전부 다 이거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고, 이때 몇 번이고 반복 시행이 가능하됐으니까 그때 시행 횟수를 n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미 나올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데 그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n번 시행하여, 그런 그 독립시행이라는 놈을 n번 시행하여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바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을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몇 번을 해봤는데 그 중에 몇 번이 실제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얘기. 그거는 공식으로 이렇게 쓴대요. 읽으면서 쓰는 거니까 잘 봐. 일단 쓰지 말고 봐봐.
좀 이따 써봐. 그냥 한 번에 끝내. 어떤 사건을 어떤 시행을 n번 했는데 그 중에서 r번 일어났어. 4번 뭐 했는데 그 중에 3번이 발생했어. 이런 거 쓴 확률 쓸 때 이렇게 쓴 거야. n번 중 r번 발생합니다. 그때 일어날 확률로 r번이 발생하였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그 나머지 개수만큼 발생했겠죠. 이렇게 쓴다는 거야. 다시 n번 시행하여 r번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야. n번 시행했을 때 r번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확률로 r번인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그 나머지. 요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을 계산하는 기본식이에요. 요게 박스 찾는 거야. 그럼 한번 쉬운 문제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그럼 예림이는 수학시험 볼 때 찍으면 잘 맞나요? 잘 맞는 편이에요? 찍어서 맞추는 것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1 확률은 너무 심하니까 OX 퀴즈를 풀게. 알든 모르든 그냥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찍어서 맞출 확률이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2분의 1인 거야. 어떤 문제든 찍어서 맞출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럼 우선 이렇게 문제 내는 거지. 5문제를 풀어. 5문제 중 4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엄청나죠? 만약에 실제로 시험 보는데 5개 찍었는데 4개 맞으면 2등급이 올라가요. 2등급이. 그죠? 아, 선생님 저는 찍을 걸 5문제 자체를 아예 남겨놓지 않아요. 찍는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혜리나? 다 풀거나 하나만 딱 남겨놓지. 그렇다고 번호 개수 세지 말고. 수능에선 괜찮은데 내신에서는 그 개수 정확히 안 맞춰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하여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OX 퀴즈를 풀 거다. 그러면 몇 문제든 풀 수 있는데 그때마다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정해진 경우. 그러니까 얘는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이고 5문제 중 그러니까 n이 5가 된 거고 맞출 확률은 2분의 1로 정해진 이런 상태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안 써도 되죠. 5문제 중 4문제 맞출 확률 쓰시오. 그러면 아까 요거 외워서 쓰는 사람 잘 봐봐. 5문제 중 4문제 맞춥니다. 맞출 확률로 몇 번? 4번. 그럼 못 맞출 확률은 또 얼마예요? 역시 2분의 1이죠. 나머지 못 맞출 확률로 1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5문제 찍어서 4문제 맞출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으로 하면 5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32분의 1 해서 32분의 2의 5 그렇죠? 32분의 5. 오, 괜찮네? 5문제 찍어서 4문제 맞출 확률이 32분의 5나 돼? 대박인데? 이 정도면 잘 찍을 만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니까 또 다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요거까지만 캡처 해놓을게. 문제 종류가 많으니까. 자, 이거 말고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32분의 1은 저기 OX 기준이라고 그랬구나. 만약에 진짜로 객관식 5개 중에 하나 찍어서 맞춰야 되는 그 경우라면 엄청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바꿔봅시다. 비슷한 걸로 하나 해볼게요. 야구로 하자, 야구. 야구하는데 코리안 시리즈 7판 4선 승제. 자, A팀과 B팀이 결승에 올라온 겁니다. 우리 건이가 기아냐? LG. 자, LG 하고 B팀. 이 두 팀이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어요. 여태까지의 전적으로 봤을 때 LG 얘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팀은 그러면 이길 확률이 5분의 2가 되겠죠.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확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들어야 돼. 7판 4선승인데 이때 5경기에서 LG가 우승을 결정지을 확률은 스포츠 토토 알죠? 자, 근데 이건 먼저 이기면 돼. 근데 LG가 전적상 조금 높은가 봐. 5분의 3 확률이야. 이길 확률이. 그럼 질 확률은 5분의 2고 B는 이길 확률이 5분의 2입니다. 자, 이럴 때 5경기째, 5번째 경기에서 LG가 우승 확정된다가 4승이 될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짓는 문제는 한 가지만 잘 기억을 하세요.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하고 5경기에서 이제 우승이 결정된다고 하면 자르라고. 잘라서 요 앞에까지의 전적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일단 4승을 해야 이기는 거니까 5경기째 승리해서 확정이 되려면 이 4경기 중에 몇 경기를 이겨야 되니? 3경기는 이겨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경기 중 3경기를 이긴 다음에 거기에 LG가 5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 5분의 3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P가 정해진 상태야. LG 기준으로 쓸게요. 그러면 4경기 중 3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4경기 중 3경기를 이길 확률로 몇 번? 3번. 그러면 질 확률로 1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4경기째까지 갔을 때 3승 1패가 된 상황이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LG가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써서 계산하게 된다. 그럼 니네가 이제 이 NCR이라는 의미가 조금 궁금했다면 이 NCR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있을 때 LG가 3승 1패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4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얘야. 4경기 중 3경기를 이기는 방식이 4가지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써준 다음에 그 경기마다 확률은 이렇다. 왜냐하면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 이것도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다 이 얘기죠. 그런 게 4번 있어요. 이 뜻으로 쓴 거기 때문에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은 요거 계산 잊지 마시고 자 이거 계산하면 끝나요. 그렇다면 이제 숫자 너무 크긴 하지만 5의 세제곱, 5의 1제곱, 5의 1제곱이니까 5의 5제곱 분의 4 곱하기 27 곱하기 2 곱하기 3까지 요걸 계산했으면 이제 5경기째에서 LG가 우승을 확정지을 확률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요게 이제 독립시행에 의한 내용 중 이제 기본 형태가 되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어떤 현상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해줄게요. 일단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여기 유형 8번 중에서 내가 하나를 더 풀어보고 활용 문제 하나를 더 풀어줄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나는 재채기를 하면 한 7번 정도를 해야 돼요. 멈출 때까지. 근데 일부러 세게 하면 3번 정도면 멈춰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일부러 안 하고 하면 기침할 때마다 이 음이 계속 높아집니다. 니네도 그러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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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뭐 이러잖아. 근데 3번만 세게 하면 안 나요. 자, 그럼 한번 쉬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328번. 아니다, 328번이 아니지. 어디 갔어? 어? 있네? 이거 유형 8번 아니네. 내가 한 게 유형 9번 한 건데 유형 8번 안 했는데 우리? 나 유형 9번을 먼저 해버렸어. 어떡하냐? 그럼 유형 9번 먼저 풀고 8번 돌아갈게요.
자, 뭘로 한번 해볼까나. 보자. 그러면 저기 지민아 한 문제 골라봐봐. 340번은 좀 아까 했어. 330번? 아, 335부터 유형 9번. 네, 내 순서 바꿔서 잘못했어. 순서 바꿔가지고 340번은 이미 풀어버렸고요. 그건 말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합시다. 339번 할게요. 아, 간단해. 이 상황만 잘 읽으면 돼. 서브 성공률이 40%. 이거는 서브에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4예요. 5분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서브 성공 확률이 5분의 2라고 알려준 상황으로 문제를 읽으면 돼. 그럴 때 4번 시도를 한 거야. 시행 횟수가 4번인 거죠. 이 중에서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그럼 2번 이상이라는 건 2번 성공할 때와 3번 성공할 때와 4번 성공할 때,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자, 2번 성공하는 것부터 써볼게. 시행 횟수가 4니까요. 4번 중 2번 성공하는 경우 성공 확률 5분의 2로 2번 곱하기 실패할 확률로 2번, 이렇게 쓴 게 2번 성공할 확률. 자, 헷갈리면 다시 한번 더 보세요. 3번 성공할 확률 쓸게. 4번 중 3번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걸로 3번, 성공하지 못하는 걸로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모두 성공하는 경우를 써볼게요. 4번 중 4번 성공. 그러면 5분의 2 확률로 4번. 5분의 3으로 0번인데 0제곱하면 1이라서 안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돼. 또는 이게 이제 세 가지 세는데 나머지 생각해보면 한 번 성공하거나 아예 꽝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전체 확률 1에서 0번 성공할 확률과 한 번 성공할 확률 두 개만 세서 빼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에서 0번 성공하는 거, 4번 중 0번 성공, 5분의 2의 0제곱은 안 쓰면 되고 5분의 3의 4제곱, 이게 0번 성공할 확률 플러스 4번 중 1번 성공하는 경우 5분의 2로 1번, 나머지 5분의 3으로 3번, 이렇게 빼주는 경우도 똑같은 확률이 되니까 한 2개, 3개 정도 차이는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조금 더 그래도 한번 나는 배운 놈이야 하면서 여사건으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쨌든 구조가 요 구조예요. 몇 번 중 몇 번 일어납니까에 대한 얘기가 독립시행 문제, 그 확률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예 나온 김에 이거의 활용 문제로 직접 가볼게요. 유형 11번으로 가면 되고, 유형 11번은 별표를 3개 쳐줍니다. 출제 확률이 높은 종류. 문제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야. 수직선 위에서 좌표를 결정하는 문제, 또는 도형 위에서 돌아다니는 문제, 또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여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 문제인데 그 활용 문제의 핵심은 별게 없어. 그냥 이거에 따르면 돼. 도대체 몇 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몇 번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를 찾는 게 끝이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몇 번 중에 몇 번 발생한 거야, 그 얘기를 묻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 34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선 위에서 좌표 결정하는 문제예요. 지금 문제 읽어볼게.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점이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주사위를 한번 던져가지고 5의 약수, 즉 1이나 5가 나오게 되면 그 1만큼 움직인대요. 그런데 5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면, 그러니까 뭐 2나 3이나 4나 6 같은 이런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한 칸을 움직인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4번 던진 거예요. 주사위 4번 던져서 4번 던져서 결론이
2라는 좌표에 가 있을 확률. 자, 어쨌든 좋은 건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확률이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죠? 얘는 3분의 2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4번 던져서 2가 되려면 5의 약수가 아닌 놈이 몇 번을 일어나고 4번 중에 5의 약수가 아닌 놈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세는 문제다. 그럼 내가 감으로 찾는 방법 소개해 줄게. 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4번 해가지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하나만 얘를 찾으면 끝나. 5의 약수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그거 나머지는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그럼 4번 해가지고 2에 가 있으려면 이런 경우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5의 약수의 눈이 몇 번 나온 거야? 3번 나오고 약수 아닌 게 한 번 나왔다. 이렇게 판정 지을 수 있죠. 그게 감으로 푸는 거야. 감으로 풀면 돼요. 그럼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5의 약수 아닌 게 나왔다가 약수 3번 연속 나오면 또 이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4번 중 5의 약수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된 거다. 그러면 공식으로 쓰면 4번 중 3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였냐면 3분의 1이었죠. 3분의 1로 3번이 일어난 거고 그 나머지 경우로 한 번이 일어났다. 이러면 끝인 거지.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를 하나 찾아서 그냥 몇 번 중에 몇 번을 찾는 방법인 거고 이게 이렇게 감으로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게. 4번 중 5의 약수가 X번 일어났다고 쳐. 어차피 몇 번 일어났나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5의 약수가 아닌 건 몇 번 일어나야 되는 거죠? 4번 지금 시행을 할 거야. 근데 5의 약수가 X번 나왔다고 치면 5의 약수가 아닌 건 몇 번 나와야 돼? 4-X번 나오면 되지. 자, 이걸 가지고 수식으로 몇 번 발생했는지 찾는 거야. 자, 그러면 X번인데 일어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니까 얼마큼 가 있는 거냐면 X칸 가 있는 거죠. X칸 가 있는 거라고. 왜? X번 일어나는데 할 때마다 한 칸씩 가니까 X칸을 간 거야. 또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건 4-X번 일어나는데 그때 마이너스 한 칸을 가야 된다고. 플러스 한 칸인 거고 여긴 마이너스 한 칸 곱하기 횟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2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쓰는 거야. 2. 그러면 X 더하기 X니까 2X 마이너스 4가 2항에서 1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4가 되니까요. 6. 그러니까 X는 3. 오흥. 4번 중에 그럼 3번이 5의 약수가 생기는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요건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 여기는 실제로 한번 이렇게 되나? 하고선 맞춰서 그냥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자, 한 가지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 찾기 문제도 있고 347번을 봐봐. 이렇게 다각형 위를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다각형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줄게요. 자, 지금 보니까 길이가 1짜리 정오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한 칸이라고 이제 보는 거야. 자, 문제. 다음 규칙에 따라 변 위를 움직일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두 칸 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칸 감. 그 다음 만약에 뒷면이 나오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만 감. 힌트 됐죠? 자, 문제. 동전을 6번을 던질 거고 6번을 던질 거고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올 형태. 그러니까 6번 시행했을 때 다시 A 자리까지 와 있을 확률. A에 도착할 확률. 자, 그러면 이제 동전 던질 때마다 앞면 뒷면 나오니까 만약에 앞면 나오면 하나 두 칸 가는 거고 뒷면 나오면 한 칸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6번을 했을 때 다시 이 자리에까지 와 있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되려면 도대체 앞면이 몇 번 나오고 6번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적어볼게요. 움직이는 칸수 계산해볼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두 칸이 갑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 6번 중에 앞면 나온 횟수를 X번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뒷면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6-X번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칸을 가게 되는지 칸수 계산할게. 얘는 앞면 나오면 두 칸씩 가니까 X번이 앞면이 나왔다면 2X 칸만큼 가 있겠죠? 거기에 뒷면이 나왔다면 6-X번 발생하는데 뒷면이 나오면 한 칸씩만 가는 거예요. 요게 움직인 칸수야. 그러니까 2x에다가 빼기 x니까 x 플러스 6칸을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까지 돌아온다는 얘기는 몇 칸을 갔을 때 A까지 돌아올 수 있냐면 5칸을 가거나 또는 10칸을 갔거나 또는 15칸을 갔거나 20칸 갔거나 막 이렇게 되지. 이러면 제자리 오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x 플러스 6칸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찾는 건데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x 플러스 6이 5가 나오게 된다면 x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횟수를 세는데 마이너스 3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가 없는 케이스니까 버리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6이 10칸을 가게 되는 경우라면 x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아, 6번 중에 앞면 4번에 뒷면 2번 나오면 가능하다. 다른 것도 있나 세볼게요. 또는 15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돼? 9가 되죠. 근데 6번 던지는데 x가 9번이 될 수가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인 거죠. 아하, 결론. 그렇다면 6번 중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었다. 확률 쓸게요. 확률은 6번 중 4번 발생함. 앞면 나올 확률로 그러면 4번인 거고 뒷면 나올 확률로 2번인 거죠. 그래야 6번이 되는 거지. 요게 그 문제의 답이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몇 번 중에 몇 번이 그놈이 생겼느냐를 찾는 문제들이라는 거야. 다. 좌표 찾기든 평면을 움직여가는 문제든 도형위를 돌아다니는 문제든 전부 다 몇 번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나왔을까.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워요. 자, 요게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을 기본 문제와 활용 문제로 별표 친 이유는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11번 유형 11처럼 잘 나니까 4점짜리입니다. 쉬워도 4점 줄 수 있어요. 한 28번쯤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빼놓은 유형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하면은 확률 전체가 끝나는데 다음 주 한 주에 확률 처음부터 이 조건부 확률까지 전체 문제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났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 형태. 물론 3점짜리가 많겠지만 모의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 하는 유형들 위주로 한번 전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내가 이제 판단하는 연습까지도 조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문제 풀 당시에는 안 헷갈리겠지만 막상 그냥 8문제 나온 것 중에 한 문제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잘 찾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요. 자,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은 이렇게 풀고 이게 나중에 통계 가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로 확률들의 분포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빼놨던 문제부터 남은 유형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다 보니 그 유형 유형 8번 안 했니 아예 아까?
한 문제도 안 풀어줬냐? 아, 그럼 이제 할게요. 그 두 개를 내가 풀어줄게. 기본 문제 하나랑 좀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만한 문제 하나 더. 일단 기본 문제는 328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노랑이가 5개, 그 다음에 파랑이가 3개입니다. 그 다음 B주머니에는 보고 있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보고 있어요? B주머니는 노란 구슬이 3개입니다. 파란 구슬이가 4개예요. 이제 주머니를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자, 이제 문제 갑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낼 거야. A에서 한 개 꺼낼 거고 그냥 B에서 하나 꺼낼 거야. 그러면 하나씩 각각 꺼내기 때문에 A에서 어떤 구슬이 나왔던 상관없이 B에서 구슬 뽑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확률이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독립관계라고 여길 수 있어요. A가 뭐가 뽑혔는지 상관없이 그냥 되니까 그냥 PA랑 PB를 곱해서 쓰면 돼 하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각각 한 개씩, 여기서도 한 개씩 뽑았을 때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파란 구슬이 나와야 하고 여기에서도 파란 구슬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둘 사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냥 여기서 파란 구슬 나올 확률은 8분의 3인 거고, 동시에 이쪽 구슬에서는 주머니에서는 7개 중에 파란 구슬이 4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 그냥 얘 확률과 얘 확률을 각각 곱해 쓰면 돼.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PA 곱하기 PB다 이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막 PA 곱하기 PB가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아니 여기서 하나 뽑아서 파란 구슬 나오고 여기서 뽑아서 파란 구슬 나왔다는 뜻이네 라고만 이해해도 돼요. 자, 다른 문제 하나 해볼게요. 334번이요. 이거 우리 회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과 따위가 하기는 조금 쉽지 않으니까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스위치가 있네요. 그때 성주 기분 나빠서 문과도 스위치는 알아요. 그죠? 알아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연결이 이렇게 돼서 내가 그림을 저번에 이렇게 그렸더니 선생님 이거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데요? 짧아가지고요? 아니고 되는 걸 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전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지랑 이렇게 연결해 있죠. 자, 지금 이 상태라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죠? 오케이. 그럼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불이 켜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 켜진다. 동의 안 동의? 지금 문과 잘 모르고 있어. 자, 보구에게 두 개 다 연결이 돼야 돼?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연결되면 돼? 하나만이라도, 그죠? 됐어요. 했더니 어떤 애들은 꼭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돼야 불이 켜진다는데 얘만 연결돼도 전기는 흘러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자,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열려있을 확률이 0.5예요. 그냥 확률이 아니고 열려있을 확률이 이게 0.5야. 이게 열려있을 확률이 0.4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전구에 불 켜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정석이겠죠? A만 연결되어 있을 경우 확률 플러스 B만 연결되어 있을 확률 플러스 A, B 모두 연결되어 있을 확률. 근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안 켜지는 경우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켜진다는 건 둘 다 열려 있을 경우는 안 켜지니까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1 빼기 이거 열려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얘도 열려 있고 그러면 되죠. 둘 다 열려 있는 경우만 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닫혀 있으면 불이 켜지니까. 그때는 어떤 놈 저 배터리가 없어요 막 이러는데 배터리 있는 거야. 연결해도 불 안 켜지면 배터리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1 빼기 0.2 이렇게 되어서 이게 스위치가 막 지 맘대로 이렇게 될 때 불 켜질 확률은 0.8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조명하는 데에서는
두 개를 놓고 스위치를 둘 다 닫아. 하나가 끊겨도 불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경우 있죠. 자,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형 10번 하나 남았습니다. 자, 유형 10번은 판단 문제인데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되고, 일단 이거는 하나 아예 말을 써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참인 명제처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려고. A와 B가 독립관계이냐 또는 배반이냐 라는 이 둘 사이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배반이면 독립인가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배반 사이에는 두 사건의 연계성은 없습니다.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좀 써보면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342번 문제를 풀겠다. 얘는 이제 배운 지식을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야. 342번. 다음 중 확률은 0이 아닙니다. 그때 A, B라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 A와 B가 독립이라면 PA 기분 B와 PB 기분 A가 같은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얘는 그냥 PA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대로. 이게 독립의 경우니까. P 기분 B, B 기분 A는 그냥 PB랑 같은 거죠.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면 항상 PA와 PB가 같아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전혀 관계가 없죠. 틀렸어요. 자, 니은.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가 배반이라면 PB 기분 A가 0이 돼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A와 B가 배반이라는 건 요 얘기인 거고, PB 기분 A는 PA분의 P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요건 참이 되는 겁니다. 참. 그 다음 디귿. A가 B에 포함되는 어떤 관계라면,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면 PB 기분 A가 1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고 이렇게 된 경우야 지금 B가. 그러면 PB 기분 A라는 건 요걸 전제로 하는 거 중에 PA 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그냥 A인 거 아닌가요? 맞지? 그러니까 결국 PA분의 이 확률은 그냥 PA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1이 되는 게 맞죠. 1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1이 돼야 돼요. 1. 자, 여기 342번이고 343번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런 말. 배반이냐 독립이냐의 관계는 연계성 없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돼. 그래서 기억. 에허. 자, 기억. A와 B가 배반이면 독립이야? 그냥 X야. A와 B가 독립이면 배반이야? 이것도 X야.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과 B가 독립이야? 요건 아까 외운 거죠? A와 B가 독립이라면 A의 여사건과 B 사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 사이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 사이도 독립이다. 우리가 배운 이제 내용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그냥 디귿 하나만 맞네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기호의 약속과 어떤 상황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독립종속의 의미, 판단 기준, 뭐 요 정도 얘기한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다뤄야 되는 확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먼저 하시고